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원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분들이 성장 발전하면서 보람을 갖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박상현 선생 같이 교단에서 특히 국립학교는 15년 차 다 되면 저는 열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갑니까? 학생을 떠나고 수업을 떠나고 교실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에 가고 교육지원청에 가고 교육부에 가죠. 우리 사회가 그렇죠. 열이 있고 잘하는 15년 차 선생님들이 장학사 시험 쳐갖고 연구사 시험 쳐갖고 그쪽으로 다 빠지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떻게 나옵니까? 교감돼서 교장돼서 나타나죠. 이 시스템이 잘된 시스템입니까? 교단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승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공문으로 말하면 7급입니다. 7급. 만년 7급입니다. 선생님들이. 다만 명칭 아주 그럴싸하게 붙여줬어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그러나 7급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장학사 되고 연구사 되고 교감 되고 교장 돼야 되는 거죠. 연구관 되고 교장 되고 장학관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언제부터? 일제시대부터. 그게 시스템 설계가 잘못했다는 이양성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경모 선생님 부탁합니다. 다시 대한교조의 좋은 선생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정경모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교조 교권회복위원장 겸 경북교육청 교사 정경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사를 살리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는 이걸 입법 실패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고통은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는 화살이 박혔는데 그 화살 안 뽑고 이 화살이 뭘로 만들어졌지, 뭐 어디서 왔지, 뭐 이런 거 따지냐? 먼저 화살부터 뽑자.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교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당장 교사부터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 교범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술교범이라고 하죠. 야전교범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FM입니다. 근데 그 군대 FM이 어떤 부대에게는 다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부대에게는 이기게 만들고 어떤 부대는 전멸하게 만든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에게도 필드가 있습니다. 바로 교실이죠. 당연히 필드 매뉴얼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무슨 사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매뉴얼대로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다 매뉴얼대로 합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매뉴얼대로 살고 어떤 교사는 살기 위해 매뉴얼을 버려야 되고 어떤 교사는 매뉴얼을 지킬 수 없어서 죽습니다. 한참 뭔가 잘못된 매뉴얼이 우리의 필드를, 우리의 교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해서 운 좋게 살아남은 교사입니다. 제가 매뉴얼대로 해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으면 운이 좋다는 얘기는 빼야 되죠. 원래 매뉴얼이 제대로 됐다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찬찬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사건을 곁들여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방어책인 교원지휘법을 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이제 몽둥이를 하나 쥐어준 건데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의 경우 동료 교사님의 증언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그 규정을 보면 매뉴얼을 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고
교복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사, 이 고인이 되신 그 교사분은 교권 보호위를 못 열었죠. 왜 못 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학교에서 막았으니까, 학교 이미지 나빠지니까 못 열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매뉴얼에 교권 보호위 열려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 5인 이상이고요.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원 간사 1인을 포함하고 학부모 등 외부 위원을 50% 이상 임명한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을 내가 신고하고 싶은데 그 위원회는 학부모가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학부모 민원의 폭탄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내 거기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서희초 이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감히 추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척 사유 있고요. 위원회 제척 사유 있고 그 다음에 기피권 있습니다. 피해 교원의 기피권 있는데 학교에서 그 교사가 모든 학부모의 친소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어떻게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해 줄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례를 들면 저희 학교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고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객관적이고 민원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운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서희초에 있었다? 저도 못합니다. 그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지 버티거나 그 버팀의 차이인데 정신력이 나쁘다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그렇다면 교보위가 모두 교보위에 신고를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부산서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부산교육청 교권보호위 의무개최하겠다. 기사에 따르면 교사는 배와 얼굴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박치기도 당했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병가 내시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청은 교보위를 의무개최하겠다는데 의무개최하기만 하면 이 선생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와서 똑같은 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일 전 SBS 뉴스의 기사도 있습니다. 담임에게 욕하던 초등생 영상 찍고 변기 뚜껑 들고 담임 선생님과 대치. 대구의 사례입니다. 생활 지도를 봤던 학생이 5학년 학생인데 이제 생활 지도 봤다가 욕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변기 뚜껑 들고 선생님과 대치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랑 대치하는 거를 그 반의 학생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이 사안은 교권보호위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학생은 10시간 치료 명령 받고요. 교육이수 명령 받고 그 다음에 봉사 명령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 치료비 다 청구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 휴가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보위가 기능하면 전국에서 이런 대치 상황 맞는 교사 다 없어질까요?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2014년에 만들어진 법 하나에 있는데요. 저 이거 누가 대표 발의하고 어떤 분들이 다 푸시해가지고 다 이거 통과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나왔습니다. 여야 공이 이거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3년에 울산하고 칠곡에서 연달아서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애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추모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안 안타까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표먹고 사니까 그 분위기 타고 법 만들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인데 거기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를 포함한 상해, 폭행, 폭행치상,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손괴, 이 모두가 이 법에서 처벌하는 법률인데 이 법이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그 아동하고 보호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거 부모님만 조심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 법에서 적용하는 보호자가요. 제가 법령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보호자란
신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네, 교사와 아동 사이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 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교사가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구속, 체포죠. 그 다음에 앞뒷문 닫고 1대1로 학습 지도하거나 상담 못합니다. 감금입니다. 고학 못 칩니다. 협박이고 숙제 안 해와도 그거 해와라고 계속 시킬 수 없습니다. 강요입니다. 다 이 법에서 처벌받습니다. 우리 여기에 제가 2014년을 교권 피탈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4년이 진짜 우리가 교권을 뺏긴 해입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누가 주도했냐? 2014년이 다냐? 아닙니다. 2012년도 있습니다. 2012년은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이하 학폭법이라 하겠는데 이 법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능한 해가 201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폭법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학생 간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생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면 가해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재량권을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육적 해결이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교사가 봤을 때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훈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에 신고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초등교실에서 쌍방 폭력 사건이 많거든요. 초등교실은 가피해자 구분 못합니다. 근데 이 법에서 가피해자 무조건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그 순간 어떤 뛰어난 판사보다도 빠르게 훌륭하게 가피해자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학부모 민원이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애가 왜 가해자냐? 쟤는 왜 피해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는데 FM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시킵니까? 2012년과 2014년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분위기를 이끈 건 2010년에 경기도에서 밀어붙인 김상근 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고 거기에도 이제 체벌 금지 해놨고요. 이거 직접 체벌 애 패소하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는 학생 일어나라 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보내거나 그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간접 체벌이라고. 그 다음에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거 다 지금 여기 서울 인권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왜 쟤는 칭찬하고 왜 나는 훈계해요? 못합니다. 휴식권 애 자고 있어도 못 깨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생활 자유 애 휴대폰 수업 시간에 막 하고 있어도 그거 못 뺐습니다. 사생활 자유인데요. 애가 내 녹음하고 녹취해도 못 뺐습니다. 바로 갑니다. 경찰서로 갑니다. 우리도 진짜. 그래서 경북 지역 저는 교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학생 인권 조례 없는데 너희는 그러면은 근데 왜 너희 앞에 뭐 변기 뚜껑 대치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보건 보호 열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화도 조약, 일산의약, 국권 피탈 있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 학폭법, 그 다음에 아동학대법, 처벌특례법 그게 바로 그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한 큐에. 그렇다면 저는 나라가 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앞에 학생 인권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특정 세력 있었습니다. 전교조 만들었어요. 전교조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지금 교실 바로 세워잡고 말할 권리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세 가지 학생 인권 조